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의 전기보 소장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 메시지들이 자주 들어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됐는데요. 소장님은 주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시나요? 저도 이 휴대폰을 접해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네. 주로 이제 사진 많이 찍고요. 스마트폰으로? 네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SNS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저를 아는 친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제 안부를 전하고 하니까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식 거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스마트폰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네. 뉴스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요 스마트폰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스마트하게 시작하고 있는 제이를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이 없는데요. 맞아요. 많은 예비제이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로 그림을 그리는 스마트 화가 정병길 씨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스마트 화가 정병길 화백의 작품입니다. 기존의 미술 작품하고 사뭇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아주 현대적인 그런 미술의 느낌이 많이 나는 아주 차별화된 그런 작품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활용하는 모바일 아티스트 그중에서도 스마트화가 정병길입니다. 지금 68세입니다. 네, 그 농협에서 정년 퇴직했고요. 지점장으로 퇴직해서 지금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미술부 활동을 했고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책임자 되면서부터는 유활할지 취미 겸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곤 했었죠. 네, 모바일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미술입니다. 제가 그 은퇴 후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이 책 홍보를 SNS를 배워서 해야지 하고 SNS를 개별 지도 받으러 갔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림도 그리는 화가다 그랬더니 그 SNS 지도해 주는 분이 이 모바일에는 좋은 그림 앱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캔버스가 아닌 모바일 기기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을 모바일 아트라고 하는군요. 네, 이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 꽤 됐지만 그렇죠. 이 모바일 아트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제이가
새로운 분야를 그야말로 개척해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네. 뭐지 그 기안 83가 그분도요. 네. 웹툰 작가들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인공께서는 바로 그런 작업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 이르게 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 불안정 내지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네. 새로운 영역이고 또 예술 분야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이나 또 고용 문제에 있어서 불안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통해서 그 불안감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그 모바일 미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수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활용하는 그 미술입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죠.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못할 때는 잘 나가고 인맥도 넓혀주고 있는데 사회에 나오면 망망대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나와서 전시회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책도 쓰고 그랬는데 다 말하자면 소진되는 일이죠. 소진된 자원이랄지 시간이 이렇게 고갈되는 일이죠. 이게 재생산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취직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모바일 아트를 만난 겁니다. 오늘 아트레이지라는 앱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 레이어라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물을 가지고 좀 재밌는 수업이 오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시설 연합회와 이제 양주시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외에도 모바일 미술, 이제 3D 펜아트, e스포츠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을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하고 그렇게 색채감을 선정해서 이제 사물을 표현하는 그런 모바일 미술인데요. 이제 고령 장애인분들이나 이제 지체 장애인분들, 이제 성인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강사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저희가 강사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면은 지원해주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재능 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개별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리고 저희 행사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지원을 해주시고 봉사를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레이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해보지 않고. 우리 선생님은 안 해보셨고, 우리 최 선생님이 뒷돌아서 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복습하면서 조금 어렵죠? 예, 지난번에 조금 어렵고 잘 하시고 작년에 조금 하셨고, 좋아요? 네. 네. 제가 최초 그 모바일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나 이수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어디 취업을 하게 되면은 자격증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최초다 그런 자격증 없다 하면서 예술활동 증명이랄지 제가 상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도 하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예술가들이 그 소정의 과정을 이행하고 그런 그 자료를 제출하면은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격증 하나 없이 어떻게 보면 무면으로 네. 가르친다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예술가이면서도 이제 결국은 프리랜서잖아요. 맞습니다. 네.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 관리, 자기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아무래도 강사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상 증빙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예술활동 증명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아 놓는 것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저기에다가 좀 문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연예인이지만 연예인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 자격증을 좀 받아서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엽 씨는 얼굴이 자격증이에요. 연예인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요. 연예인은 명함도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과찬이십니다. 저 주요 물건을 주요 대상을 정 가운데 넣지 말고 약간 벗어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이려니까 조금 제 그림도 삐딱삐딱하네요. 예, 더 재밌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단계별로 지금 이제 한 5시간 내지 6시간 왔기 때문에 결석 안 하신 분들은 잘 나가고 그렇습니다. 단계만 거치면은 아주 재밌고 지난주에는 한 분이 결석을 했는데 지난번에 배운 것 가지고 얼마나 오고 가고 한지 이분들이 지금 본업을 하고 있나 않고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저기도 있죠. 자, 병만 먼저 하나 그립니다. 병만 다른 거 그리지 마세요.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간단한 앱을 소개받았고 또 보면은 간단한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혼자 독학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급 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소 어렵죠. 그건 이제 고급 앱은 삼성의 그 펜업이라는 SNS 그림 공유 서비스 팀이 있어요. 그 팀하고 이렇게 협력이 돼서 제가 거기에 문의하고 만나고 이렇게 접촉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제 가면 갈수록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일하는 직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이 문화가 네.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일할 수 있다면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죠. 잠깐만요. 소장님 입에서 또 이렇게 고급진 단어 나올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하. 디지털 노마드요? 노마드? 노마드가 뭡니까?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예. 경영학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수님이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 노마드가 이제 뭐 번역을 하자면 네. 유목민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목민. 그래서 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이제 디지털 기기와 통신망을 이용해서 유목민처럼 사무실을 어떤 제한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집이나 카페 어디든 일터가 되고 심지어 이제 1년 내내 여행과 일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보면요.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카페 하면 그냥 커피 한 잔 먹는 곳으로 네, 생각했는데 네. 거기서 일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다 아마 우리 소장님 얘기했던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비대면 업무 형태의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주인공도 아마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참 좋은 제2의 직업을 찾은 것 같은데요. 뭐 창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저희들은요 늘 한 발짝씩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멋져요, 멋져. 찐이야, 찐. 저는 배를 그렸는데 아, 대본이 돼버렸어요. 아, 그건 좋은데, 근데 우리 그 체구에 맞게 좀 크게 놓읍시다. 크게, 괜찮아. 연습이니까 이렇게. 그 내가 처음부터 크게 그렸죠. 크게 그렸죠. 이게 안 돼요. 자존심이. 집에서 살림은 듬뿍듬뿍 하면서. 그게 쉬워요. 이거 아무튼 크게 이거 가득 차게. 네. 제일 처음에 대상물을 그릴 때 거의 가득 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반응은 좋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림 미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려보고 또 시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랬지 전공이 아닌 사람은 졸업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또 탭에서 이렇게 그 오락하듯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지인분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림 못 그려가지고 좀 주눅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멋있으세요. 그리고 본받고 싶고요. 그림은 관심이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배운 거는 없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적도 없고 하니까 방법을 그리는 방법, 레이어 쓰는 방법 같은 거를 여기서 배우니까 이제 나름대로 내가 이제 그거를 배워서 습득을 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고 또 작품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선생님한테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지금 저희들은. 대단하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포토샵이나 뭐 이런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전수를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하는 걸 보시면 참 요즘 젊은이들도 힘든 그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아주 멋진 지금 활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같이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제 여건이 되는 한. 무슨 아트든지 이제 제가 항시 강조하는 것은 그림, 예술을 할 때는 그대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정을 닮은 사진 같은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자기 개성을 집어넣고 또 이야기를 집어넣고 하는 자기만의 그 창작품을 만들어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도 그렇고 일반 예술도 그렇고 자기만의 창작품. 사실 일반적인 그림 수업이었다면요 스케치북에 또 물감에 붓, 물통까지 준비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모바일 아트는요 너무나 부담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장르 같습니다. 이제 저 경우 몇 개의 문화원에서 이렇게 강좌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중단 상태지만은 강좌를 하고 있고 또 저한테 배워간 사람들이 군데군데서 이제 모바일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전파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모바일 강좌를 하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마트화가 정병길 조회하면은 이런 모바일 아트 기본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유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또 착각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때 자기가 쌓아온 경력, 노하우랄지 이것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있는 사과를 그렸는데 늦게서 그렸더니 앞으로 툭 펴나가지고 공중에 붕 떠 있네. 붕 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힘들 틈이 없죠. 좋아하는 것은 힘이 솟구치죠. 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전에는 은퇴 후 생을 5년, 10년 그 정도만 봤죠. 지금은 40년, 50년 생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와, 역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모바일 아트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2 스마트 화가 정병길 씨의 일상을 만나봤습니다. 모바일 아트라고 해서요, 처음에 좀 낯설었는데 주인공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재밌는 예술 분야 같아가지고요,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분이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은퇴하신 10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많은 감정이입이 되는데요. 실제 저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지금 힘들 틈이 없다라는 말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 재미있으니까, 즐기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즐기면서 자신의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제2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또 네. 감정이입을 살짝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주인공께서는요, 스마트 화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모바일 아트를 가르쳐주는 강사로도 또 활발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은퇴 후에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선 한 분야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이제 30년 이상 종사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커리어와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해서 은퇴 후에 직업을 찾고 싶죠. 그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면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모두가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새롭게 자격증 공부를 해서 강사로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이제 어떤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가를 자신의 성향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자격증도 이제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들이 마케팅을 아주 열심히 해서 은퇴자들을 혹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취업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인기가 많은 자격증일수록 또 공급이 많아서 경쟁률도 굉장히 심할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은요, 또 자격증을 수집하는 게 취미신지 별별 자격증을 다 따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코딩 강사 등등 정말 다양한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셨는데, 문제는요, 그 자격증으로 돈을 10원도 못 벌었다는 거. 네, 수강비만 몇천 깨졌는데도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돈을 못 벌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죠. 우리가 장롱 면허를 얘기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한때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런데 따만 놓고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 저게 강의까지 이어져서 수입으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소장님 피와 살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직 많습니다. 아직 많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조금- 이렇게 튼튼한데요. 뭐 아직. 조금 더 빨대를 꼽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정보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의 주인공 제이의 소박한 작업실과요, 또 제이보다 더 활발한 친구들의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도 꼭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이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안녕. 작품들을 유화 전시하듯이 갤러리에 가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 예술이 바로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박수 오셨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좀 더 무거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즐기는 것, 누구나 즐기는 것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